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83차 정책의원총회 이 결과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개혁의 이 부분에 있어서 정개특위 간사 김영배 간사의 이 제안 설명이 있었고요. 기존의 그 내용은 이미 공개된 바 있고, 우선은 이 헌법재판소 3대1로 인구기준 시도별 광역구에 맞춰야 되는 그 위원 해소 부분, 결과적으로는 이 10석 정도 광역구에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오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던 부분 중대선거구제에 관해서 의장님의 이 제안이 있었습니다. 중제안이 있었는데, 의총 과정 중에 양당 수석 간의 이 협의를 지속한 결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기존의 위원 해소 부분, 그 부분 위원을 해소하는 부분만 우선 해결하는 데까지 이 당론이 결정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당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의총 과정에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최종 마무리를 오늘과 내일 중으로 해야 4월 1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부분을 통과시키고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리되면은 별도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언론개혁 부분에 있어서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 김종민 간사의 이 설명과 내용 공유가 있었는데요. 잠시 제가 내용 사실관계 확인을 하나만 좀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언론개혁 관련해서 기존에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고 우리 당의 당론을 결정돼서 이제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기존의 언론중재법, 이제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당 차원의 당 지도부 차원의 이 결정에 위임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부분은 이 허위 조작 정보 규제, 그리고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관련법, 이 기존의 언론 중재에서 해결되지 않는, 규율되지 않는 그런 정보나 1인 미디어 이런 부분의 유통 속에서 권익 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허위 조작 정보 처벌 및 삭제 요구권, 그리고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반론 요구권, 그리고 그 반론 요구권에 대한 이 온라인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는 방향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그리고 포털 자체 편집 및 기사 추천 제한을 위한 또 동법, 정보통신망법 말씀드리죠. 이 부분에서는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서 이 포털상에서 기사가 추천되고 배열이 편집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독재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에만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담겼고요.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 기존의 이 당에서는 국민추천위원회 관련 이런 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식 모델을 좀 변형한 안으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안 이 25명 정도로 구성하고 미디어 분야 전문성이나 사회 각 분야 대표성 이런 부분을 주로 하되 정치적 후견, 정치적 추천 이런 것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장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특별 다수제 5분의 3 이상 찬성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지금 이 당론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두 가지와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 법들의 개선에 있어서는 이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 개선 특위와 이제 지도부의 결정에 위임해주는 것으로 오늘 당론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내용상은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으로 결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권력기관 2단계 개편에 관한 이 당론 추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권력기관 2단계 개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수사 기소권 분리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이런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한다. 거기 그 내용상으로는 그 경찰의 인사권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독립적 감찰기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검찰에 의한 이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이런 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 기능은 남겨놓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기존의 자치경찰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방법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국가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예를 들면 한국형 FBI 같은 이 기존의 검찰의 수사 기능과 이 국수본으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 기능까지도 모두 분리해서 별도의 수사 기구로 담는 그런 방향으로의 이 국가 수사 기능 분리 방안을 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금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의 이 권력기관 2차 개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이 법사위 박주민 관사님과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가 추가적으로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좀 더 질의와 답변을 좀 가질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은 먼저 좀 받을게요. 당론으로 인증한 절차는 없죠. 표결을 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표결하진 않았고요. 이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서 20여 분에 가까운 분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원내대표의 이 마지막 당론 추인 요청이 있었고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표결 없이 당론으로 추인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입법 절차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 지도부에게 위임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동의했다는 건 적어도 마지막 당론 추인에 있어서 이의 제기를 표하는 의원은 없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해서 추진되지 않아요? 예, 만장일치로 추인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자세한 내용상의 질의의 경우에는 좀 더, 말씀하십시오. 지금이요. 대면이 끝나시면 좀 원내대표실로 가시면 돼요. 예, 바로 답변을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법 아까 4가지 설명하신 거는 그게 당론으로 완전히 확정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달리 어떻게 변동될 여지가 없는.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뭐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위임을 한 것이고, 아직까지 이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그런 부분을 언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위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언론중재법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요. 아까 20명 정도 토론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4월 추진에 좀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을까요? 이제 당론으로 추인된 지금 상황에서 뭐 내부 토론 결과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조성도 지금 원내대표가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던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시고 그냥 당론 추진해 건가요? 이제 그 사법개혁 특위 비슷한 명칭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 국가수사기관의 별도 수사기관의 설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4월 안에 최종적인 모든 그림을 그리겠다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이후에 수사권과 기소권 검찰의 완전 분리 이후에 추진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할 기구를 설치하고 이런 방안까지도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그 야당 반대가 있을 건데 좀 거기에 대한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도 좀 이루어졌을까요? 뭐 저희 당의 입장과 저희 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뭐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언론개혁법 관련해서 그 언론개혁법에 대한 이견이나 반대 의견이요. 그 언론자의 침해가 된다는 우려가 몇 달 동안 작년 내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역 관련해서는 아까 그렇게 회담하는 어떤 지점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 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장께서 중대선거구제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고 양당은 이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다시 회동키로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검토 결과는 시범 실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또 다른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의 광역의원을 증원해달라. 그 조건을 들어주면 매우 제한적인 시범 실시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아주 제한적인 시범 실시를 하면서 지방 의원, 광역의원의 증언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저희 당의 입장과 서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 향후에 정치개혁 관련해서는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일단 서영선의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가 협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왕의 여야는 기존의 원내대표 간의 합의도 그렇고 현행 선거법이 인구 비례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하는 인구 비례를 준수하지 못해서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헌법 불합치를 해소하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합의해 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들에 대해서 결렬되었다 하더라도 위헌 부분을 치유하는 선거법 개정은 합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비추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이번에 헌법이 대상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다시 검찰의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오늘 의원총회에서 좀 여러 가지 이견이라든지 좀 의원총회 생각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완만한 의견은 어떤 게 좀 나는지 그건 완만한 의견이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유통에서 나온 검찰개혁에 대해 다시 의견을 표명하는 가면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좀더 소개해 주시면 시점이나 상황 소개해 주시고 미화는 어떻게 이런 의견들 검찰 개혁이만 방금 위에서 이 백불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반대 의견, 토론 과정에서 이런 반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당론으로 결정된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토론 과정,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이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금 제가 부과하고 싶은 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대전제와 원칙에는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다 합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 출신의 의원들도 다 합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실행되었을 때 경찰이 가지게 될 큰 권한, 몸집,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정밀한 대안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게 주로 제기되었던 반론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오늘 박주민 간사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 개혁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자세한 것들은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다 브리핑 해주셨나요? 기자들에게도? 대변인도 브리핑 하셨나요? 위에서 브리핑하고 왔습니다. 예. 1차적으로 그래서? 하고 왔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 법안 내용이나 위에서 브리핑한 내용, 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이후 추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우리 수석님과 이 간사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겠다고 예.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제 저보다 더 잘 하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그냥 짤막하게 요약하면 경찰이 직무상 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어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이 직무상 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직접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분명하게 하도록 했다는 것이고, 이것 외에도 경찰의 활동에 대한 감찰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찰의 인사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해서 경찰이 뭐 이렇게 눈치 보거나 줄서기 하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상실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치경찰제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데 이 자치경찰제를 더욱 기능이 강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다섯 번째는 이 반부패 수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설치된 것이 공수처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 이 공수처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당시에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과 권한이 축소되고 조직이 축소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거든요. 이 공수처를 오히려 확대 강화함으로써 반부패 범죄 수사를 더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들을 우선 진행하고, 동시에 경찰 조직, 수사기구의 조직적 개편도 모색한다. 그래서 한국형 FBI를 출범시켜서 그야말로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보 기능입니까? 또 뭐 외사 사건에 대한 수사, 마약에 대한 수사, 이렇게 수사 분야별로 수사 기구를 이렇게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까지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킴과 동시에 경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상호소통부 처리가 아니라 향후 민주당이 이 안을 가지고 여야와 협상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얘기해 주세요. 좀 전에 직접 수사권을 경찰에 대한 직무상 범죄에 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둔다고 했는데요. 이거 외에도 그럼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저는 이제 없잖아요. 사도에 그것만 남겨둔다는 거예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게 6대 범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6대 범죄 플러스 알파라고 저희들끼리는 부릅니다. 그 알파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게 경찰이 범한 범죄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찰도 누군가에 의해서 수사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만 견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대 범죄 관련된 부분은 수사권을 이관하더라도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둠으로써 검찰에 의한 경찰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를 드렸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수처에 의한 검찰 경찰에 대한 견제, 검찰의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견제, 경찰의 공수처와 검찰에 대한 견제가 상호 맞물리면서 그동안 계속 지적되었던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권력기관끼리의 상호 견제로 막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수사권이 이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찰이 이제 많은 영역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경찰은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작용도 하고 또 정보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이 권한과 기능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에 의해서 통제는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손을 봐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재편, 경찰의 재편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치경찰의 강화, 또 수사기능은 장기적으로 한국형 FBI 형태로의 분리,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는 논의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실제로 내부 논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검토가 어떤 내용이는지 혹시 설명해 주시면 아닙니다. 뭐 저희가 그 논의가 됐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당연히 그 도입 가능한 범주 내로 검토됐었다는 말씀입니다. 향후 여야간 협상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풀어나간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4월 국회에 그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반발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얘기하셨나요?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 법의 발효가 공포 후 3개월 이후에부터 발효가 되어서 사실상 그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지요. 그 사이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따른 여러 가지 수반되어야 될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경찰 개혁도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당장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사법제도 개혁 TF를 만들자고 하는 제안도 했으니 얼마든지 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그게 잘 안 되면 저희들이 수사 기소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 법안들을 내서 그때도 역시 필요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힘에서 반대할 경우 강행 처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얼마든지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조치들이 새 정부와 여당에 의해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검토해야죠.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느 범위까지 오늘 당론 내에서 좀 타협이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한 논의도 있었나요? 이거 협의라는 게 그냥 민주당 답안을 그대로 이제 들이밀 수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들의 로드맵은 있는데, 이 로드맵이 여야 간의 협의 과정에서 서로 합리적인 얘기들이 있다면 절충되고 타협될 수 있는 거죠. 예. 아까 그 반론이라는데 오늘 일총에서 이견의 내용이 물론 이제 정밀하게 대안을 좀 만드는 방향에 대한 그런 어떤 이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거 의총에서, 지난번 처음 의총에서, 예,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오늘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견의 핵심적인 내용을
만든 전반적인 틀에서는 찬성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적으로 너무 이제 촉박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복잡한 민감한 내용이 있는 것을 급하게 할 수가 있느냐, 좀 더 보완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러니까 한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번호로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과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은 기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수십 년 된 논의입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어 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약간 걱정하시는 게 6대 범죄 수사권이 갑자기 이제 경찰에 가서 경찰이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걱정은 지금 경찰이 6대 범죄 수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이후에 이제 근데 경찰에 대한 개편도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수사기소 분리 관련돼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유예기간을 3개월만 하면 되느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당론임을 오늘 재확인했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느 시기에 처리할 거냐 하는 것은 지도부가 전략적,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결심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법안이 4월 중에 처리가 되면 3개월 안에 공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처리가 되면 바로 공포되겠죠. 법안이 그리고 발효되는 것은 3개월 후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지금의 현재 인력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해내면 바로 경찰의 수사권이 커지고 좀 더 수사가 집중될 텐데 그걸 경찰의 지금 현재 인력과 기능으로 해낼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경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저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한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제 검찰과 연계 없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냐라고 비공식적으로 확인했을 때 3개월이면 충분하다라는 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유예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라는 계속 좀 반복이 되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들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론개혁법안 관련해서 이제 당론은 정했지만 여야가 협의해서 통과를 시키는 과정에서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뭐 논의로 되는 수도 있는. 예, 지금 언론 미디어 혁신 특별위원회인가요? 하는 게 국회 여야 합의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시한이 아직 남아 있어요. 5월 29일까지인데 이 미디어 특위가 구성되게 된 배경이 언론중재법 처리 직전에 저희들이 처리를 미루면서 국민적인 여론을 더 수렴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이 언론 개혁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미디어 특위는 따라서 지금 본회의에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언론중재법을 포함해서 언론 미디어에 대한 개혁을 다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하면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자고 하는 특위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당론을 거듭 확인하긴 했습니다만 여야가 언론 미디어 혁신을 위해서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론이라는 건 만약에 박정훈 의장님이 이거는 찬성을 안 하겠다고 하시거나 뭐좀 여야 간에 충분한 합의를 해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본회의에게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0%는 아닌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국회의장단과 줄기차게 계속 소통해 왔고 또 저희 당의 입장과 또 국민의 여론 이런 것도 끊임없이 전달해 왔습니다. 결국 뭐 의장께서 결심하실 바이지만 의장께서 이런 높은 정치적 요구 또 국민적 요구를 잘 감안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장님과 물리치료를 하고 얘기가 되거나 아직까지는 안 가봐요.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의장님 찾아뵙고 저희 당의 입장도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 당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안이나 로드맵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끊임없이 이해를 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기로 불리는 어떤 의원이 법안을 바탕으로 하시나요? 수사기소 불리는 그러니까 행정법이랑 검찰법 개정하는 네네. 어느 의원님 법안을 바탕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일 경우에는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성안을 다 했는데 그 성안 작업은 저희 당의 원내에서 특별하게 우리 박주민 간사위원님께 임무를 부여했고 박주민 간사께서 수고해서 초안은 성안을 했습니다. 이 성안은 당론으로 의결된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야당에서 원내대변인이 민주당이 강행하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야 협의 들어가신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제가 알기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과거에 법사위원 시절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내셨던 분으로 압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 원칙에 맞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막 필리버스터 운운하면서 저지하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의외고 그런 상황이 가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야죠. 이번 5월 안에 취임 윤석열 정부 취임 전에 이걸 처리하려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게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이제 수사기소권 방안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좀 약간 스토리 좀 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의원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조차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다양한 수사기관의 설치라든지에 대해서 찬성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그런 게 뭐 중요하냐라는 차원의 말씀도 하셨죠.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뭐 총선이나 대선 선거를 거치면서 계속 국민께 약속을 했는데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자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통상적인 제도개혁 법안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민생 사안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청와대랑 소통이 있어요? 청와대랑 소통이 있을까요?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늘 뭐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국회 상황이나 또 당의 상황이나 이런 것은 늘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좀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입장이 없습니다. 그 다르다는 말이 뭐 이렇게 반대한다는 뜻으로 쓰일까 봐서 죄송한데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없습니다.
박주민 간사관님께서 그 소환을 성안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4월 중에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될 이제 원내대표 명의로 개표가 될 법안이 어떤 것들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고 처리해야 될 법안으로는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안을 작성했다라고 하지만 제 독자적인 작품 또는 제 독자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지난 1년 정도 검찰개혁 특위라는 것이 당 산하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논의됐었던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수용된 의견들 등을 종합한 것이다. 별거 제 독자적인 또 개인적인 내용의 법안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짧은 거긴 한데 이 법안에 대해서 4월 내 총괄에 혹시 야당을 좀 찾아가서 좀 얘기를 하거나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과를 위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찾아갈 용의가 있냐? 야당이 반발하고 있으니까요. 야당하고야 늘 만나서 국회 운영을 협의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찾아뵙고 설득도 하고 필요하면 협상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건 그냥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 중에 초대하거나 만날 기회가 있으신가요? 내일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전에 만났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빨리 저녁 식사하세요. 죄송합니다.